지금부터 102년 전 1919년 3월 11일 이곳에서는 부산 최초의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는 뒤 주권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우리들이 외쳤던 함성은 부산 전역에 퍼져나갔고, 그날의 용기를 기억하기 위한 시간, 지금부터 동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날의 용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구의 올고짐은 이미 우리의 가슴 깊이 긴 역사 속에서 불의에 맞서는 용기로 나타났고,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한 간절하고 뜨거운 외침과 행동으로 부산을 지켜온 거대한 뿌리이자 정신이 되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얼어붙은 한반도에서 소녀들에 의해 피어난 부산의 봄. 2021년 3월 11일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피어납니다. 동구는 부산이 동래부에 속해 있던 두모포 외관 시절부터 개항을 거쳐 지금까지 동구는 부산의 관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다른 지역보다 더 일제 횡포가 심한 곳이었으며 가장 거세게 저항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용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구의 올고듬이 시작되었던 처음, 어둠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갔던 부산 동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구문화원장 박주석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어둠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갔던 동구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은 바다입니다. 사랑과 이야기가 여러 갈래 물줄기를 타고 한반도의 가장 남쪽인 이곳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바다와 묻이 만나는 곳에는 포구가 생깁니다. 배가 드나드는 어기를 뜻하는 이 포구는 외부와의 경계이자 관문이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화려한 항구 도시 부산의 이야기도 현 동구 자천동에 인접해 있던 작은 포구 부산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장이자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이야기도 여기서 시작하죠. 하지만 바다를 접한 부산은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의 출몰이 잦았죠. 이민외란의 첫 전투는 바로 이곳 동구에 위치한 부산 진성에서 일어납니다. 정발 장군과 조승훈 그리고 백순대까지 모두 다 장인이 외국에 맞서다 숨을 거두었죠.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선우들의 강인한 의지는 정공단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민외란 이후 양국의 교류는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교류 요청에 동의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범일동에 있는 인가대는 조선 동의사의 출발지입니다. 동구와 부산포의 중심이자 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조선과 일본의 외교적 미국 당기기는 계속되었고 서기 1876년 강제개항 이후 일본은 조선의 전 영역을 서서히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웠던 부산에서는 일본인들의 행패와 이권 침탈이 더 심했습니다. 반일 감정이 들끓었던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일본인의 행포에 응면해왔던 반일 감정을 곳곳에서 폭발하게 되고 근대 항일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개항지인 동구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그날 많은 사람들의 용기 덕분일 것입니다. 우리 동구문화원도 지난날 독립운동가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우리 지역의 향토사와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신여학교 등 우리 동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유산과 함께 희망찬 원도심 동구의 발전과 나란히 하며 구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하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19년 3월 11일) 소녀들이 직접 태극기를 만든 이유, 그리고 일본 경찰 앞에서 당당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용기, 그것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최형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3월 1일은 무슨 날이지요? 라고 물으면 열의 사람은 모두 같은 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월 1일은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속에 지울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3.1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조선 독립만세, 대한 독립만세,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는 평화적인 비폭력 만세 운동,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의 소망을 함께 외쳤습니다.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단 하루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일어난 3.1 독립만세 운동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그해 5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열흘 뒤인 3월 11일 소녀들의 용기로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어떤 소녀들이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을까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장소가 힐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신여학교의 여학생들이 손수 태극기를 만들고 나눠주며 부산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일신여학교는 1895년 호주 선교단에 의해 좌천동에 설립된 부산 최초의 근대적 여학교입니다. 이후 일제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시대 속에서 자란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받은 근대적 교육을 통해서 선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2일과 3일경 서울로부터 부산 지역 학생 대표단에게 독립선언서가 비밀리에 전해지게 됩니다. 일신여학교를 비롯한 부산의 각 학교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별로 어거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일신여학교에서는 이명시 학생이 연락을 담당했고 그동안 학생들에게 줄곧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왔던 주경의 박시연 선생은 비밀 결사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부산 상업학교 학생들과 연락을 취하는 한편 일신여학교 동료 교사들과도 뜻을 모았습니다. 3월 10일 기숙사의 고등과 학생들은 밤을 새워 태극기 100매를 만들어 11일에 시위를 준비하게 됩니다. 당시 16세였던 김반수 지사의 편지가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3월 1일에 독립만세를 전국에서 부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일신여학교 동지 대여섯 명이 모여 저희 어머니께서 출가시키려 할 때 서려고 장만해둔 혼숙감 오광목을 어머님 몰래 끄집어내 기숙사로 가져와 태극기 100여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월 11일 오전 9시경 일신여학교 고등과 학생 김엉수, 송명진, 김반수 등 11명과 교사 주경애, 박시연과 준비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기숙사 문을 뛰쳐나와 좌천동 거리를 누비면서 만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학생들은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었고 이미 서울의 3.1 독립운동에 대해 듣고 있었던 민중들은 여기에 크게 호응하여 학생들과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시군중 수백 명은 감격에 넘쳐 힘찬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날의 시위는 일본 군경이 대거 출동하여 여학생 전원과 여교사 2명을 부산진 주재소로 연행하면서 일단락되고 맙니다. 여학교 학생들과 교사는 부산 감옥에 수감되어 옥중에서도 항일 투쟁을 계속하였지만 결국 학생들과 교사들은 각각 징역형에 처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일신여학교는
20일 동안 휴교령이 내려졌고 4월 1일에야 뒤늦게 개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항일 독립 의지는 졸업식 거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꽃 같은 젊은 여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하늘 높이 외치니 님들의 독립만세는 부산 경남 지역의 선구가 되니 국사에 어찌 남녀의 구별이 있으랴. 지금 동네 여고에 있는 일신여학교 기념비에 적힌 비문의 일부입니다. 소녀들로부터 시작된 1919년 3월 11일의 그 용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모두가 16 전후의 나이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일제의 침략 세력이 가장 깊이 뿌리박은 부산에서 용감히 시위항쟁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3.1운동 역사사에서 다른 지방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역사적 의의를 더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3.1 독립만세운동은 당시 부산 경남의 3.1 만세운동의 첫 화살을 던지게 되었다는 그 이유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동구청이 매년 3월 11일이 되면 그날로 돌아가는 이유도 당시 일제 행포에 맞서 동구 곳곳에서 거세게 일어났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함께 이겨내온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있게 한 만세 운동의 지역적 시작점이 바로 여기 우리 동구라는 점을 수없이 말해도 매번 자랑스럽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 깊은 날 많은 분들을 직접 모시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을 있게 해준 동구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같이 듣고 보고 알고 느끼고 싶습니다. 그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일신여학교 곳곳에 새겨져 있는 소녀들의 용기가 마음속 깊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역사 속 고난 속에서 항상 함께 견뎌왔고 항상 승리했습니다. 오늘 되돌아보는 102년 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용기를 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랜선으로 이어져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역사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앞서 박주석 동구문화원장님과 최영욱 동구청장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누구든 풀 수 있는 역사 퀴즈입니다. 퀴즈 시작 전 최영욱 구청장님과 함께 동구민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동구 출신 독립운동가 분들이 총 29분이죠. 네. 그리고 1919년 이후에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고요. 네. 바로 그 다음에 1920년 우리 동구 출신 박재혁 의사께서 네. 부산 경찰서를 폭파하는 그런 의거를 펼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네. 처음으로 우리가 좀 무력으로 이 독립의 의사를 밝힌 네. 첫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 어혈단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항일
무장 투쟁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박재혁 의사와 함께 그 모든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분 중에 또 최천택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다 지금 부산 상업고등학교, 지금 개성고등학교죠. 그쪽 출신들이신데요. 그분들께서 부산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최천택 선생님 비를 네. 우리가 별도로 우리 정상공원에 모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는 박재혁 의사 또 최천택 선생님들 이런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의 업적을 다 모아서 책자로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나중에 좀 이따 퀴즈에서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귀에 쏙쏙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 분 더 인터뷰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민분 한 분 더 계신가요? 네, 그럼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범일동에서는 조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참여한 소감이 좀 어떠신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이번 1시 대학교 3일 만세운동 개헌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네. 작년 3.1절 그 100주년 개헌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부산 지역의 그 3일 만세운동에 수반되었던 1신 여학교 만세운동을 보면서 그 태극기 그 물결에 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행사가 그 진행이 되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올해는 이렇게 랜선으로나마 행사가 진행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음 행사에는 손을 맞잡고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퀴즈 꼭 잘 푸셔서 좋은 선물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한 200명 넘는 분들이 이 랜선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참석하는 경우도 네, 퍽 드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이렇게 랜선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더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오늘 이제 우리 보훈처장님 또 참석해 있고 네. 그리고 동구의 의장님도 참석하고 계신데요. 지금 사실 전국에 다른 3.1절 행사들은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기념 행사를 말고 조그마한 기념식 외에는 행사는 다 취소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사회상은 많이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랜선이라든지 온라인으로도 행사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 동구 주민들이 너무나 이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반갑고요. 네, 본격적으로 지금, 네. 그럼 퀴즈를 풀기 전에 시간을 거슬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102년 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 바친 동구 출신의 독립운동가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지금 죽어도 아무 한이 없다. 이 말을 하신 분은 동구 출신의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입니다. 부산 경찰서 폭파 사건 이후 대구 형무소에 투옥된 박재혁 의사가 당시 면회를 온 최천택 의사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죽어도 아무 한이 없다. 이 한마디가 우리들 마음을 울립니다.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때는 여자로서 부끄럽다거나 무섭다기보다는 우리나라를 되찾아야지 하는 일념 때문에 일본 경찰에게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항의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지만 정말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것을 생각하니 대견하고 가슴 뿌듯합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부산진 일신여학교 7회 졸업생인 김반수 지사님이십니다. 그 당시 김반수 지사님은 16세의 어린 나이에 옥양목으로 태극기를 만들어 군중들에게 나눠주며 한 목숨을 내놓겠다는 결의로 만세운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그 당시 댕기머리 소녀였다면 과연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신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네, 동구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남겼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전해지는 기분입니다. 이 마음 간직하면서 본격적으로 역사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역사 퀴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초량동에는 조선시대에 땡땡이 있었습니다. 외구의 잦은 약탈로 남해연안의 백성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이에 조선은 태종은 일본의 무역을 허용하는 개항장에 관사를 설치하고 외인을 거류하도록 하는 땡땡을 설치하였는데요.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일본인은요 외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 개항장의 관사는 땡땡이라고 부릅니다. 네,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네, 적으셔서 스케치북을 들어주시면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제가 마음속으로 지금 체크를 다 해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 이어나가겠습니다. 호주 선교단에 의해 좌천동에 설립된 곳으로 경상남도 3.1운동의 첫 화살을 던진 곳이자 부산의 16세 전후 소녀들의 학교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외관이었고요. 네,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들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일신여학교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박지혁 의사를 비롯한 의열단이 최초로 성공시킨 거사였으며 이후 밀양경찰서 폭파, 조선총독부 청사 폭탄 투척 등으로 이어지게 한 이 사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사건은 2층 서장실에서 서장과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고서를 구경시켜주는 척 하면서 폭탄을 투척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요. 부산경찰서 폭파 사건 또는 부산경찰서 폭파 의거라고도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빠르게 네 번째 문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생가터는 자성대 공원 옆으로 잘못 알려져 2012년 동구청이 그 근처 조방로에 땡땡땡 거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이 일을 제기와 이에 관한 연구와 고증으로 지난해 가구거리 공영주차장 자리가 이분의 생가터로 재확인되었는데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이번에도 힌트 드리자면 부산경찰서 폭파 사건의 주역입니다. 네,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들고 계십니다. 네, 정답은 박재혁 의사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스케치북 내려주시고요. 네, 다음 문제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겨지 승남을 보면 부산은 동평현에 있으며 산이 가마골과 같고 그 밑이 곧 부산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마처럼 생긴 산이 부산 동구 좌천동과 수정동을 둘러싸고 있는 땡땡입니다. 이곳의 지명은 떡을 찌거나 밥을 짓는 그릇이라는 뜻인데요. 네, 이곳은 어디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네, 그렇죠. 동구 주민 여러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는 정답은 증산입니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스케치북 내려주시고요. 네, 여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일제는 대륙 침략의 전초기지와 한반도 수탈기지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이곳에 매축, 토목, 철도 도로 공사를 시작했고 지금 이곳은 대한민국 최대의 무역항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최대의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입니다. 네,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네, 정답이 곳곳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부산항입니다. 굉장히 부산에서 자랑스러운 항구이죠. 네, 부산항입니다. 네, 스케치북 내려주시고요. 일곱 번째 문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는 뜻을 지닌 이 단체는 박재혁 의사와 함께 부산경찰서 폭파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국내외를 망라하여 1920년대 가장 활동적이고 선도적이었던 이 조직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스케치북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은 의열단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덟 번째 문제 나갑니다. 최초의 독도 수비되었지만 그의 직업은 어부로 현재 울릉도에는 이분을 기리는 충운비가 부산 수역 사적공원에도 그분의 충운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동구 출신이십니다. 네,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정답은 안용복 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퀴즈를 다 맞춘 분들은요, 방송 후에 확인해서 선물을 따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개별 연락을 한다니까요, 꼭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홉 번째 문제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부산 첨사 이광국과 정발 장군이 순수한 부산 진성의 바깥쪽에 설치한 단으로서 정발 장군과 그를 따라 함께 전사한 여러 사람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네, 정답이 많이 보입니다. 네, 정답은 전공단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스케치북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곳은 역대 대일 사신들이 무사항해를 기원하며 해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당이자 사신들의 출발과 귀환 장소였습니다. 경부선 철도 부설공사 과정에서 사라진 이곳은 2003년 동구청에서 범일동 자성대 공원 내에 이것을 복원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네, 다들 잘 들으셨나 봐요. 정답을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정답은 영가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10문제 다 맞추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퀴즈 맞추신 분들은요, 방송 후에 꼭 저희가 확인해서 선물을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구민 3.1절 역사 퀴즈. 네, 이렇게 뜻깊은 장소에서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퀴즈를 함께 풀어봤는데요. 퀴즈를 다 맞추지는 못해도 우리가 다 함께 그날을 알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 동구민이 함께 외친 만세 챌린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에게 3.1절은 우리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원동력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 아이들의 나라를 지킨 날이죠. 감사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가 만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잊지 맙시다. 대한독립 만세! 그날의 용기를 본받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모든 독립운동가를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주셨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힘이죠.
대한독립 만세! 그날의 용기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냅니다. 그날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예, 안녕하세요. 부산예방보훈청장 권율정입니다. 지금부터 102년 전 3월 11일 밤 8시에 일신여학교의 소녀들이 피운 부산 지역 첫 독립운동, 그 이후로 부산 동구 지역은 활발한 항일운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중 영화 암살의 모티브가 되었던 의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식민지배의 상징이었던 부산경찰서 폭파의거인데요. 이 항일운동을 일으킨 독립운동가 박재혁은 1895년 5월 17일 이곳 동구 범일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박재혁 의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항일운동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만주에서 조직된 의열단입니다. 예, 앞서 말한 영화의 암살을 봤다면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라는 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김원봉이 조직한 이 독립운동 단체는 주로 폭파, 암살 등의 무력 투쟁을 주도했는데요. 박재혁 의사의 친구인 김인택이 박재혁을 의열단에 가입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박재혁 의사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정 상황 때문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다 의열단원들이 밀양 부산 지역에서의 숱한 의거를 계획하다 발각되어서 전체 단원 13명 중에 절반 이상이 잡혀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의열단 단장 김원봉은 박재혁에게 의열단에 들어와 독립운동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고 박재혁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일을 접고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1917년 4월 박재혁은 최천택, 오택 등과 머리를 맞대고서 부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항일 투쟁을 고민하게 됩니다. 당시 부산 경찰서는 많은 독립투사들이 잡혀 들어가서 호된 고초를 겪어야 했던 일제 탄압의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박재혁과 최천택은 오택의 집에 맡겨둔 폭탄을 가지고서 1920년 9월 14일 지금의 부산 진시장 부근인 영가대에서 전차를 타고 부산 경찰서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부산 경찰서의 서장이 고서 수집가라는 사실을 알고 중국 고서를 가지고 왔다는 핑계로 면회를 요청하는데요. 박재혁은 바로 하시모토 서장과 단독으로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게 됩니다. 고서를 보여주는 척 이렇게 하다가 폭탄과 전단을 꺼내 서장 앞에 뿌리고 서장의 죄를 일일이 열간 다음에 폭탄을 서장 앞에 던집니다. 부산경찰서 폭파의거는 의열단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첫 번째 의거였습니다. 박재혁은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단식으로 순국하게 됩니다. 우리 동구에서 박재혁 의사를 만나려면 부산진 초등학교에 있는 의사비를 찾아가거나 이곳 일신여학교가 있는 좌천동 역사골목에 박재혁 의사의 생가터가 있습니다. 범일동에는 박재혁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대공원을 가본 분들 계신가요? 네, 그곳에서도 바로 성지곡 위에 박재혁 의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박재혁 의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에 맞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독립만세 운동에 참가할 때 꼭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준비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가운데 태극 문양은 음양의 주와 대자연의 진리를 상징하며 흰색 바탕은 백이민족의 밝음, 순결성과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민족성을 표상하는 바로 네 모퉁이의 네 번 사괴, 건곤, 감리. 그 사괴는 태극 속에서 음과 양이 질적 변화와 양적 성장의 선행 운동을 거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극기의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먼저 태극기의 모양을 살피기 전에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는 1882년 바로 이모년이었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난 그해 제작된 후에 1883년 조선의 국기로 제정되었고 1949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국기로 공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기를 정식으로 공포할 당시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사용되는데요. 일제강점기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등록문화재 제385 태극기 목판입니다. 3.1운동 때 태극기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데 사용된 태극기 목판으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의 눈을 피해 태극기를 찍어내던 희귀한 목판입니다. 일제강점기 역시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등록문화재 제387호 대한독립만세 태극기는 긴 삼각 형태의 깃발 모양으로 제작된 태극기로 마치 미국 대학의 깃발 같은 모양과 재질, 또 박음질 솜씨 등으로 보아 1930년부터 1940년대 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1890년경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등록문화재 제382호 데니 태극기는 고종의 의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 데니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가져갔던 태극기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태극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태극기입니다. 역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태극기로 등록문화재 제388호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서명문이 들어간 태극기는 바로 김구 선생의 서명문이 있는 태극기로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앞장선 김구의 공복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역시 일제강점기 독립기념관 현재 소장된 등록문화재 제394호 불원복 태극기는 조선말 의병장 고광순이 1905년 을사조약에 체결되자 이 태극기를 만들어서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역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금 현재는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 소장된 등록문화재 제458호 진관사 소장 태극기는 2009년 진관사 칠성각의 해체를 거쳐서 복원 작업을 할 때 발견된 유물로서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역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태극기로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등록문화재 제386호 남상락 자수로 만든 태극기는 1919년 독립운동화 남상락이 충청남도 당진 지역의 4.4 독립만세운동 때 사용한 태극기며 그의 부인 구호원이 직접 자수를 놓아 만든 태극기입니다. 자, 이 7가지 태극기 중에 여러분의 인상에 깊이 남은 태극기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인상 깊다면은 다 좋습니다만은 저는 평소에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독립운동가의 상징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그 태극기가 가장 인상 깊게 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독립운동가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애국적 첫 시작인 독립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동구민들이 직접 참여한 삼행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 의장 김성식입니다. 1919년 3월 11일 그 후 102년이 지났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만세 소리가 퍼져나갔던 일신여학교 일대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동구의 정신 올곧음입니다. 불의를 찾지 않고 정직함으로 맞서는 가장 보편적이자 기본적인 마음, 그 마음을 지금까지 지켜왔기에 자랑스러운 동구의 역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바로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동구의 정신 올곧음입니다. 불의를 참지 않고 정직함으로 맞서는 가장 보편적이자 기본적인 마음, 그 마음을 지금까지 지켜왔기에 자랑스러운 동구의 역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구는 기항과 더불어 수많은 배에 실어온 사람들의 애환과 시름, 시대의 아픔과 풍파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곳입니다. 일제의 수탈 속에서도 민족적 자긍심을 지켜온 항일 운동가들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한 선교사들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과 6.25 전쟁이라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지난 동구의 역사는 곧 부산 역사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감통하는 큰 줄기는 늘 함께 해왔던 사람들의 용기와 마음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1일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부산 첫 독립만세 운동도 한 명이 아닌 많은 동료들과 교사들에 의해서 피어났습니다. 시작은 일신여학교의 학생들이지만 그 용기는 부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거센 파도를 견디는 견고한 방파제, 그것은 동구민들이 함께 이겨내는 마음이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결코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구회도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신여학교 3.1 만세운동 랜선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전처럼 대면 행사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주민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3.1 만세운동 랜선 행사가 지치고 힘든 주민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과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과 독립 정신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구회에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동구 출신 독립운동가의 업적들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일신 여학교에서 퍼지는 우리의 용기.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동구의 올고듬은 부산의 역사가 되고 부산을 지키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곳에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외쳤고 함께 이겨냈습니다. (1919년의) 함성, 2021년 동구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용기도 함께 외쳐주세요.